멘트. 좋은 시인은 시인이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너무나도 낯익은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낯익은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기계적이고 관습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시인은 이처럼 관습적이고 기계적인 것들을 일깨워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재창조해내는 자이다.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인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대상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라보고 이것을 자신의 표현법으로 낯설고 새롭게 표현해내는 데서 생겨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정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서정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서정시란 무엇인가? 이를 알려면 서정시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서정시를 좀 더 차원 높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서정시에서 활용되는 고도의 기법을 통해서 서정시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객관적 공간의 주관화가 바로 서정시입니다. 객관적 공간의 주관화라는 말은 한마디로 자아의 내적, 외적 세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아의 그 내적인 세계하고 외적인 세계가 철저히 결합하거나 충돌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를 주관적인 정서와 객관적인 사물의 교감에 의해서 빚어지는 창조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주관과 객관, 자연과 인간, 세계와 자아, 객체와 주체 등의 대응 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인의 내면적인 의지와 외부적인 세계와의 긴장이나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조망하는 아름다운 노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거리의 초월이며 객관적 공간의 주관화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안도현.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흰 새떼를 날려보냈고 흰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터뜨렸고 울음은 강을 만들었다. 너에게 가려고. 자,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다고 한 것들이 나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과 바람과 풀과 새와 또 누군가의 기도로 이루어낸 작품인 것입니다. 지금도 눈이 내리고 또 다른 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은 화해의 시인입니다. 불화 속에서도 그는 화해의 틈새를 찾아냅니다. 그 행위 뒤에는 세계와 자신을 가능한 한 밀착시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아름답게만 보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밀착이 아름다움을 만들어줍니다. 자아의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가 철저히 결합해서 이루어낸 작품입니다. 이렇게 서정시는 자아의 그 주관적인 정서와 객관적인 사물의 교감에 의해서 빚어지는 창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개인적 서정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언어의 그 활발한 발달로 인해서 노래시에서 언어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즉 노래 가사가 갖는 음악적 리듬보다도 언어가 갖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적인 리듬, 즉 반복적인 의미를 통한 리듬을 형성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현대적인 서정시로 변모되고 발전되기 이르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서정시는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란 말을 바꿔 말하자면 주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의 눈을 통해서 관찰되는 사물, 바로 주관적인
관찰이죠. 시인의 영감에 의해서 감지되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서정시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서정시라는 얘기예요. 자기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어떤 순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시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서정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현대의 서정시 중에서 고도의 상징적 수법을 사용하는 시 한 편을 감상해 봅시다. 동천 서정주.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놨더니 동지 섣달 나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 가네. 자, 삼문보율조의 5행밖에 안 되는 한 문장으로 된 이 시, 이 짧은 형식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의미라는 무게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체의 설명을 배제하고 고도의 상징적 수법을 구사함으로써 강렬한 언어적 긴장을 이루고 있는 아주 차원 높은 시입니다. 싸늘하면서도 유리같이 투명한 동천에 초승달이 떠 있습니다. 그 한편에 한 마리의 그 매서운 새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전부입니다. 자, 이 시는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1행에서부터 3행까지의 전반부하고 그에 대한 반응, 즉 새의 행위로 나타나는 반응인 4행과 5행의 후반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1행의 고운 눈썹은 초승달을 의미하지요. 이 초승달이 화자의 마음속에서 즈문 밤이라는 1000년 동안 맑게 씻긴 것임을 생각한다면 눈썹은 곧 사랑의 표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행의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는 행위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모순과 갈등을 씻어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3행에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는 절대적 경지로 비약하는 행위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의 매서운 새에는 공격적 특성을 환기하는 시어로 차가운 겨울 밤 하늘과 어울려서 그 매서움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이 매서운 새는 달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5행에 가서는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가는 유순함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새는 달을 공격하지 않는 매서움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지섣달의 밤하늘을 날며 신용하며 비끼어가는 그 매서운 새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시의 의미는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님의 고운 눈썹을 1000년 동안 마음속에 아로새겨 하늘에 옮겨 놓았더니 동지섣달 하늘을 나는 매서운 새가 눈썹의 절대적 가치를 알고 비껴 간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고운 눈썹인 초승달이 즈문 밤의 꿈으로 이어지는 것은 초승달이 여러 차례의 변천을 통해서 최종 단계인 만월에 다다르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승달은 화자가 염원하는 동경과 구도의 상징물로서 그가 추구하는 어떤 절대적 가치를 절대적 대상인 님에서 미완성의 상태인 초승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영원의 세계인 만월을 동경하는 것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서운 새는 만월인 영원의 세계를 동경하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서운 새가 현실 세계인 동천에 존재하며 끈질기게 영원의 세계인 만월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신용하며 비껴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 뿐입니다. 이렇게 이 시는 절제된 시와 짧은 형식을 통해서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서정시는
상징 기법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런 고도의 차원으로 표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좀 어려운 시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에 대한 틀이 잡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개인적 서정시 한 편 써볼까요? 갈대 고두석. 태어날 때부터 슬픈 운명을 타고난 갈대는 평생을 늪에 빠져 눈물로 서걱이며 보내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고 한 생을 버텨낸다. 슬픔이 때로는 은비늘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다. 네. 시인의 운명을 갈대로 환치시켜 표현한 작품입니다. 비록 눈물로 서걱이며 보내지만 쓰러지지 않고 한평생을 버텨낸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슬픔도 아름답게 비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시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